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찌양시를 둘러싼 논란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는 구재혁 씨가 자기 유튜브 영상까지도 추가로 공개를 했죠. 57분이나 되는 굉장히 긴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본인도 찍기가 귀찮았던 것 같아요. 글자 그대로 녹취록을 통째로 편집도 하지 않고 그냥 57분짜리를 그대로 올린 겁니다. 얼굴조차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구재혁 씨가 말하는 모습도 하나도 없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욕 먹더라도 욕을 이제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받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 창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뭐 등장을 할 필요도 없겠고 뭐 자기만 목소리를 뭐 지금 녹음할 그런 어떤 뭐 의지조차 들지가 않겠죠. 그리고 또 구지혁 씨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박도 했습니다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반박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너져 내렸죠. 왜? 이 지금 구지혁 씨가 반박했던 내용의 근거랍시고 들었던 게 누구한테 들은 내용이었어요? 최우석이라고 하는 변호사한테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최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바로 이제 찌양 측에서 얘기했던 찌양의 변호사도 아니면서 찌양 변호사인 것처럼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 그게 바로 최우석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번에 찌양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공개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알고 봤더니만 애당초 구지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찌양의 그 과거를 알려줘가지고 구지혁이 찌양을 협박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제공했던 당사자. 그 당사자도 놀랍게도 최우석 변호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최우석 씨가 어떻게 가지고 그걸 알 수가 있냐? 알고 봤더니 이 최우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찌양의 전 남자친구 그리고 전 속사 대표와 호영호재하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뭐 둘이 막 죽어도 못 산다는 말이 맞나? 같이 없으면 그냥 뭐 모르겠네. 뭐 희한한 말이네. 어쨌거나 그런 이제 호용호재했던 그런 사이다 보니까 찌양의 그런 과거를 그 최우석 씨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놀랍게도 변호사라고 하는 양반이 그 내용을 구지혁한테 알려줬던 것이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구지혁 씨가 야 이렇다더라라고 얘기하니까 그거야말로 뇌피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구지혁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했던 충고를 당연히 듣지 않으셨고요.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다. 아니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엄중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까불고 다니지 않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압수수색까지도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나 잘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카라큘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7월 16일까지는 연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카라큘라를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물어보니까 뭐 최근에 뭐 연락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주변에 또 제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는 7월 한 16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연락이 잘 됐었다라고 해요. 근데 그 뒤로는 연락이 좀 뜸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참고로 카라큘라에 대한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던 게 이제 7월 15일이었습니다. 15일날 정지가 되고 그 다음 날은 정지가 됐던 사실을 모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시점 즈음 해가지고 연락이 지금 좀 뜸하다 이런 지금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잠적했다, 도망갔다, 뭐 별별 얘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카라큘라가 법적으로도 열심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고소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것 같은데 법적인 대비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조력으로 그런 대비까지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대비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죠. 기사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거예요. 두 아들 건다던 카라큘라 사무실 간판을 뗐다. 그래서 잠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로 이제 카라큘라의 그 사무실을 보니까 간판이 내려가 있는 게 보입니다. 1, 2, 3층까지만 있고요. 4층 카라큘라 미디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떼어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1, 2층에 보니까 로 오피스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가지고 디스커버리였나 저기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에서 저 건물을 이제 통째로 이제 임대를 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추가로 이제 4층을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대를 해준 그 구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모 유튜버가 이게 좀 뭔가 탈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불법적인 지금 이제 임대인과 관련돼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또 추가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다루기에는 제가 보기에 사실관계가 확인
확인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보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 1, 2, 3층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곳, 요곳이 이제 그 실제로 카라클라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지를 보니까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빡침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저돌적인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실제로 카라큘라랑 인스타그램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친분이 오래됐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같이 뭐 여러 가지 작업도 같이 하고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당초 지금 뭐 제목 빡침 변호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저분도 굉장히 끼가 많고 이렇게 좀 쇼맨십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로서 약간 진중한 그런 컨셉보다도 저런 쪽에 특화를 시켜가지고 카라클라랑 많이 컨텐츠도 찍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근데 제가 보기엔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 이분이 처음에 카라클라에 대한 논란이 터졌을 때도 응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는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의리 차원에서 그렇게 쓰셨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조금만 장기까지도 아니고 한 달 뒤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리고 또 자기가 이런 식으로 응원한다라고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뭐 카라클라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논란을 키우기만 더 키우고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게 있었네라고 알게 되는 거 말고는 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뤄지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카라큘라에 대한 논란에 자기도 숟가락을 조금 얹어가지고 이름 한번 더 알려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간판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가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뉴스까지도 타셨어요. 소원 성취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라클라의 간판을 뗀 거는 카라클라가 무슨 막 잠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BJ들이 생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도 막 건물에 몰려 들어가지고 주변 상인분들께 미안해가지고 간판을 뗀 것이다. 그러니까 카라클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덧붙여가지고 같이 하시더라고요. 카라클라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지만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 참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카라클라를 믿고 응원하는 분들은 댓글로 힘을 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뭐 이렇게 써놨다라고 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 뭐 빡친 변호사라는 사람 모르니까 그 뉴스를 보고서 알았는데 정말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같은 타이밍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하고 정무적인 감각이 제로인 그런 모습을 보일까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그 빡친 변호사라고 하는 분의 커뮤니티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된 게 그 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논란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 글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좀 이번에 사이버레카 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카라클라랑 구제역 전국점 이렇게 다 세트로 다뤄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빡친 변호사라고 하는 이분도 여기에 좀 같이 연루가 되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구제역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것도 바로 알고 봤더니만이 빡친 변호사 이분이더라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명도 또 했습니다. 다음 것도 보여주시면은 본인은 구제역의 변호사가 맞기는 맞지만 구제역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뭐에 대한 변호사라는 거다. 쯔양님에 대한 변호사가 아니라 퓨에림 사건과 관련돼 있는 변호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기사로 확인해 봤을 때는 퓨에림 씨와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이근 씨와도 관련된 것 같아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분명 기사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근 전 해군대의 명예훼손 요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천 변호사 등 디스커리 변호사 5명을 선임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방금 지금 이 빡친 변호사 천호성 변호사가 소속돼 있는 그 법률사무소고요.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상 구제역 씨와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러다 보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수준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건 중에서 구제역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사건들 흔히 이제 그 변호사 중에서도 방송 나오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쇼맨십이 있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다라는 것보다도 좀 굵직굵직한 실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건을 담당하기보다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그런 사건만 이렇게 뭐 주워 먹으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곳인지는 전 처음 들어봤지만 막 그다지 그렇게 뭔가 좀 근본이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들지는 않네요. 그래서 구제혁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스커버리 법률사무소 천호성 빡친 변호사라고 하는 분의 비호 아래서 변호를 받으시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구제역뿐만 아니라 카라큘라도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뭔가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언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이번에 또 카라큘라가 어떤 모습을 보였냐?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영상 65개가 무더기로 삭제가 됐다. 그래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 실제로 지금 카라큘라 미디어를 보니까 동영상이 원래는 490개였는데 425개로 줄었다. 즉 65개가 삭제가 됐다 아니면 비공개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드는 건 그거겠죠. 아니 카라큘라 씨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영상을 지우지? 왜냐면은 찌양님에 대해 가지고 다룬 게 없지 않습니까? 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찌양님의 다룬 그 컨텐츠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도 사실 삭제를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가 있는데 이 어떻게 된 게 카라큘라 같은 경우는 찌양에 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도 한 게 없는데 해명이라고 하는 그 해명 영상만 올렸지 찌양 씨를 막 비판하거나 찌양의 과거를 막 폭로하거나 그런 영상은 없잖아요. 그게 뭐 65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왜 65개나 영상을 삭제했을까? 제가 보기에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법적 대비를 한다. 맞는 얘기겠죠. 이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하도 관심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된 고발 조치가 또 줄 이어가지고 이어질 수가 있고 카라큘라 본인에 대한 다른 어떤 사건에 만약에 기소가 된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사건과 같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가중 처벌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영상들을 좀 삭제했다, 비공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수익 창출을 다시 노린다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래 이렇게 수익 창출이 정지가 됐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됐던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하고 다시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뭔가 유튜브의 뭐라고 할까 알고리즘을 통해서 AI가 잡아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유튜브 측에서 아예 그냥 콕 집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익 창출을 정지시킨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봤었을 때는 다시 수익 창출이 되는 경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는 진짜 유튜브가 오히려 또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녹취 조작 그거 있죠. 그 녹취 조작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은 누구라고 해야 될까? 원래는 가로세로 연구소가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로세로 연구소가 고소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가세는 일단 고소를 안 했고 일반 시민분께서 카라큘라가 이런 식으로 녹취 조작을 했다라 그래서 증거 인멸 및 업무 방해 혐의로서 고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녹취가 조작이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얘기가 나오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은요. 여러 음악 전문가들이 카라큘라가 공개했던 녹취에 다수 조작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편집하는 수준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다른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거를 삽입시켰다 끼워 넣었다. 완전히 그러니까 녹취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으니까 관련된 수사까지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이러면 이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카라큘라가 복귀하거나 수익 창출을 재개하는 것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것들 지금 뭐 구지역도 그렇고 카라큘라도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뭡니까? 업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검찰이 이를 그냥 바닥바닥 지금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까지도 전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사안 명예훼손이 됐거나 이런 것들 같은 거는 압수수색 안 하거든요. 압수수색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압수수색까지도 이번에 전격적으로 했다라는 걸 보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는 것 같은데 카라큘라도 얼마 안 가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걱정이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